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아마 1월 18일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이 13일이죠. 한 달에 5일 부족하게 해서 돌아왔는데 제대로 하면 되겠죠. 너무 바빴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년이 하나 올라가니까 너무 빡세게 굴려요. 너무 빡세게 굴려가지고 뭐 버텨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생활 재밌어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며 재미없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많이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렇게 별로예요? 쉬고 싶어. 또 암울해지잖아요. 우리 저번 편 되게 암울했던 거 알아요? 어쨌든 넘어가. 그래서 22회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엽서 추첨에 대한 부분이에요. 엽서는 이제 21회까지만 추첨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추첨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TV 미술 이유식에는 이제 찬가회까지,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에 이제 나갔었던 거죠. 그게 며칠이었냐면 월요일이었으니까 9일날 했던 이제 찬가까지만 추첨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거의 한 달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당첨자분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21회까지 꽤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제가 거의 10분 넘게 되는 걸로 아는데 21회까지 이제 엽서 추첨을 모두 다 하고 TV 미술 이식은 찬가까지 모두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좋아요로,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로 이제 추첨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는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공식 이메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글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첨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니 이해되죠? 그래요? 오늘 되게 말 없네요. 많이 힘들어요. 비가 와서 오느라 고생했죠? 째려보지 말고요. 카메라에 안 나오려고. 그래서 사연이나 뭐 그냥 각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미술에 대한 이야기나 주제나 어떤 것이나 저희가 얘기했으면 하는 것들이나 그냥 미술에 대한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보내주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첨을 들어가가지고 엽서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추첨으로 하다 보니까 주소를 수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좋아요만 누르시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당첨자분들 중에 못 보내드리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바꾸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 다솜양이 라디오에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도 보내주세요. 다솜양은 딱히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방식의 라디오를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즐기진 않아요. 귀찮아 굉장히. 귀찮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끌고 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식 이메일 계정은 arteusic@gmail.com이고요. 그러니까 arteusic@gmail.com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떤 사연이든 이제 재미난 걸 보내주시면 함께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연에 대한 걸 한번 읽어드리면서 그냥 미술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달에 1개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은데? 한번 많은 2달, 약간 3달, 한 분기당 하나쯤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희가 듣는 분들은 그래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해 나가면 한 300분 정도는 기본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다운로드 수가 이제 300은 기본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거의 한 50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조회수가. 근데 유튜브 조회수는 한 번 클릭으로 하나가 늘어나요. 30까지는. 또 약간 이게 추천 방식이 좀 이상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300분 정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다운로드 수도 이제 컴퓨터랑 핸드폰으로 가는 게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을 양쪽으로 하고 계시면 이게 양쪽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런 식이지 않을까 해서 한 300분 정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분기당 한 명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물론 제가 엽서 보내드릴 분들은 많이 적어지겠지만 뭐 그러면 뭐 보내주시는 대로 뭐 받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보내주세요. 도니에게 못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겼습니다. 잔인해.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미없어? 아니. 나 왜 이러지? 아니요. 오늘 약간 정신이 맞아. 정신이 오면서 비 맞았어. 비 와서 그래. 비 와서 그런 거. 비 와서 원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비 오면 더 그런데요. 인정. 그래 인정. 아니 정신 나간 걸 뭐 또 인정을 하고 그래요. 아니 넘어가자. 이거 잘라주면 안 될까? 왜? 싫은데? 다솜양은 비 오는 날 정신이 나가는 걸로. 그리고 그거도 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이동준이고요. 닉네임은 도니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국의 런던 첼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순수 미술을 공부 중입니다. 다솜양은 본명은 송다솜이고요. 알아서 안 할 거예요? 다 해주실 거잖아요. 송다솜이고요. 또 거짓것들 해주는 거 봐. 저는 다솜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어 이름은 클로이. 뭐? 클로이 아니에요? 맞잖아. 맞는데. 네, 클로이고요. CHLOE. 왜 블로그에서는 그 이름 쓰고 있잖아요. 안 쓰는데요? 아, 그래요? 송다솜 쓰고 있어요? 네. 네, 클로이는 학교에서만. 그럼 우리 여러분 모두 비밀로 합시다. 그건 또 뭐야? 다솜양의 영어 이름인 클로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를 비밀로 하고 우리만 알기로 해요. 그럼 됐죠? 만족? 오늘은 비 와서 다 봐주네요. 그래서 오늘 22회 가지고 왔고요. 네. 22회로는 이제 감상문과 비평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게 일단 이 감상문과 비평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단 저희가 이제 아주 약간의 논란이 한 번 있었죠. 아주 작은 논란이 있었죠. 제가 작았나요? 과연 작았나요? 미술 전문가라는 이제 라디오 회차를 한번 했었고 블로그에서는 이제 나는 대한민국 비평문이 싫다라는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포스팅이었는데 라디오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뭔지 이제 대충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비평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았죠. 질타도 받고 동의도 받고 칭찬도 받고 반대도 받고 욕도 먹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네? 아주 배부르겠다, 그죠? 그럼요. 살쪘어요. 좀 살쪄가지고 바지가 좀 껴요 지금. 아니 진짜 요즘 살이 좀 쪘어. 그것 때문에 살이 찐 거 같지는 않고요. 짜증나. 운동을 좀 해야겠어. 왜 이런 이야기를 왜요? 받아주는 건데요? 저요? 저는 다 받아 먹어요. 욕도 받아 먹고요. 칭찬도 받아 먹고요. 아무튼. 네. 그렇게 다 소화를 해야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소화를 시켜서 좋은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감상문과 비평문에 대한 거를 이제 또 어디를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 여기서 미술 전문가라는 회차랑 나는 대한민국 비평문이 싫다라는 블로그 포스팅이 일단 대한민국 비평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좀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가지고 좀 뭐라 그러죠? 의견이 좀 약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지는 않아가지고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내가 왜 이 비평문이라는 거를 싫어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접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데 그 이유를 더 많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고치자라는 방법으로 좀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비평문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비판적인 생각은 이제 접어두고 그냥 비평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열중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싫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평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었고요.
좀 여러 방면 분들이랑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공부하는 제 친구나 그리고 저희 학교에 계시는 이제 같이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으로나 미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비평문이 사용되는 모든 예술 다방면적인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좀 예술 전체적인 면에서 이제 비평문이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고요. 그 결과물이 오늘 이제 약간 얘기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생각부터 풀어보면 예술품을 이제 보고 나서 작성하는 글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게 비평문이랑 감상문인데 이제 비평문이랑 감상문은 이제 예술품을 보고 나서 쓰는 글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비평문이라는 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상문과 비평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점이 이제 비평문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사전적인 의미부터 좀 쳐다보면은 비평은 이제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이고요. 이제 감상문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이에요. 비평문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제 비평하여 쓴 글이어가지고 비평이라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갖다 쓴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이제 감상문과 비평문이라는 걸 보면은 감상문은 간단하게 마음에 떠오르는 거를 쓴 거고 비평문은 이제 가치를 약간 논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감상문이랑 비평문이랑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다 전문성이 약간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전문적인 거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그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게 답이 살짝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 둘의 차이점이 전문성인 것 같은데 그 전문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감상문이랑 비평문이라는 글이 어차피 이제 예술품을 보고 나서 쓴 글이잖아요.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은 전문성이라는 건데 그 전문성이 어떤 차이점이냐라는 게 약간 눈에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확실히? 네. 쇼? 기분이 비와서 그런가? 카메라 안 달라고 이렇게 찌려보는 거라니까요. 블로그에 사진 다 올렸잖아요. 예쁜 사진이잖아. 골라서 올린 거니까 그거는 골라서 다솜양 블로그에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진들은 다 가짜랍니다. 가짜까지는 아니고요. 왜 포토샵 많이 안 해 그래도. 포토샵 하긴 해요. 색깔 보정 정도. 포토샵을 했답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그 강도의 차이는 중요하잖아요. 했대요. 너무 진짜. 어쨌든 그래서 그 감상문과 비평문의 차이점을 너무 이미지 망가뜨리고 넘어가나? 싫어. 아무튼. 네. 그래서 정말 홍일점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홍일점. 나는 청일점. 청일점. 아유. 네, 그래서 네. 비평문과 감상문의 차이점으로 전문성이라는 게 나왔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그 전문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전문성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제 바로 나왔던 게 이제 관련 분야 대학을 나와가지고 학위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거가 이제 제일 간단하게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전문성이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 학위 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일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학벌 없이 어떻게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느냐라는 게 이제 전문성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학벌이 있는 거랑 학벌이 없는 거. 근데 학벌이 없는 거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를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되게 많이 고전했었어요, 여기서. 그 학벌 없이 인정을 받는 거를 사실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이제 그 비평가가 이제 영어로는 크리틱이거든요. 이제 그거의 영어의 뜻에서 이제 영영사전이죠. 영영사전을 살펴보면서 약간의 이제 힌트를 얻으면서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영사전의 풀이를 제가 읽어보며 많은 분들이 저 영어 되게 잘하시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들어줄게요. 지금 뒤 귀 막 이런 거 해야 지금? 들어줄게. 되게 이럴 때 리액션 좋다. 그냥 보이는 라디오 올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네. A person who judges the merits of literary of artistic works, especially who one does so professionally거든요. 막 나오지 않았죠? 나 일부러 이상하게 읽은 거예요. 절대 제가 정말? 그렇구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네. 네. 그래서 A person who judges the merits of literary or artistic works, especially one does who does. 영어도 못 읽는다 이제. 영어 하지 말고 한국 하시세요. Especially one who does so professionally거든요. 그래서 문학, 예술 작품 등의 가치, 훌륭함이 이제 메리트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판별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The one who does so professionally라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라는 이 professionally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힌트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제 가치를 논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판별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전문적으로 판별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라는 것에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쉽죠? 쉽고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별로야? 그래서 그 일을 해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일단 사회적인 전문가라고. 나 되게 싸 보여? 현실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그게 우리의 묘미 아닐까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의 묘미, 저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판타지에 전혀 이제 쌓여있지 않는. 정색한다. 그래서 좀 그랬나? 너무? 그랬어요? 이해하기는 쉬워요. 난 맞는 것 같아.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를 비평가라고 칭하면서 비평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밥벌이를 하지 않고도 내가 비평가다 하면서 글을 쓰면 그 글은 비평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죠. 네. 너무 좀 센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밥벌이라는 거를 이제 그래서 붙인 거예요. 너무 의견이 세니까 그냥 내가 비평가라고 해서 글을 쓰면 비평문이다 하면 너무 의견이 세잖아요. 그래서 밥벌이라는 거를 그래서 넣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인정이 좀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사회적으로 일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학위 없이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고 이제 일을 받아서 하니까 생활이 유지가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이제 학벌이나 학위 없이 전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간단한 예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평론가 이동진 님이죠. 이동진 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동진 님인가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 종교학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좀 유명하신 분도 있죠. 다들 막 개그맨이나 이런 쪽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허지웅 씨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명지대 경영학과인가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대중문화평론가라고 하나요? 영화평론도 하는데 대중문화평론 네네, 쪽인 그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동진 이분은 그냥 영화평론만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네, 되게 그죠.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는 거예요. 학빈이나 상관없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 확실히 보이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제 밥벌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